자, 여러분들 오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눈을 의심했어요.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물론 다양한 하락장, 코로나 때도 보고 봤지만 오늘 정도의 하락장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도 물론 10% 넘게 지수가 하락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10% 넘게 하락 마감을 또 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때. 그때보다 차이점들도 있고 지금 시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정상적인 시장인가?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의 이런 우려감, 좀 이런 불안한 심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떤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말 블랙 먼데이가 거의 떠오를 정도로, 왜냐면은 그 블랙 먼데이도 미국에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좀 그런 현상으로 과대한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죠. 마치 오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게 코스피 지수에 여러분들 이게 장대 음봉 이거 나온 게 코스피 지수인데, 자, 오늘 이 분봉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면은 하루 종일 계단식 하락하는 거야. 이건 마치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현상 때문에 계속 나오다가 요때 마이너스 8%를 기록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저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서킷 마이너스 8% 걸려서 종목 자체가 전부 다 정지가 돼 있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한 2시 한 반쯤이었나? 그죠? 전부 다 정지가 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장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보기는 했는데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잖아요. 그때는 또 반등도 바로바로 나오기도 했고.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유입된 우리 또 주식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은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반대 매매도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사이트를 보니까 8월 2일자 기준으로 아직도 신용 잔고가 19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양대 시장 합쳐서. 오늘은 적어도 최소 5천억 이상 반대 매매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정도 투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포를 참지 못해서 차익 실현 또는 이제 손절, 신용 물량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또 이슈를 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정도 하락이 4년 만에 처음이에요. 2022년은 지루하게 계단식으로 1년 내내 하락했던 거, 요게 가장 힘들었던 거고,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게 단기 낙폭이 너무 심한 케이스예요. 요런 상황이 코로나 때를 보면은 이때 그래도 마이너스 코스피가 9% 이렇게 장중에 하락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대가 마이너스 9.4였어. 이때 마지막 피날레 있죠. 이때가 코스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냥 마비가 되고 이제 경제는 무너지고 모든 게 끝났다, 그런 거를 반영을 했을 때 코스피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9%, 물론 그동안 그 전에 미리 하락한 게 있고 마지막 피날레가 마이너스 9%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300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랑 유튜브 빠르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레카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는 정말 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미국장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됐다. 이것만으로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BOJ,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다가오니까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즉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단지 이것만으로 모든 폭락을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 AI 거품론이 이제 슬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많이 보거든요. AI 거품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조만간 보복을 하고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 네 가지 가능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수급이 일단 우리 또 큰 형님들이 일제히 매도를 하고 숏포지션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거 위에서 충분히 숏포지션을 매집을 하고 이제 하락으로 크게 차익 실현을 내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뉴스들이 후속으로 좀 달라붙으면서 우리는 그걸 좀 이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슈들을 한번 하나둘씩 볼까요?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많이 좀 하락을 했죠. 특히 반도체 위주로 빅테크나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10% 지금 이제 그럴만도 한 게, 니케이 최근에 일본 굉장히 막 신고가 가면서 좀 부러워했잖아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오늘만 마이너스 지금 13%예요. 최근에 올랐던 거 한 방에 지금 다
급락이 나와주면서 다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선물은 오전에가 1%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장중에 계속 같이 하락을 하더니 마이너스 5%대까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도 올해 초에 올랐던 거를 지금 거의 다 뱉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이슈를 간단하게 한번 또 본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다. 그죠? 단번에 오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다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온다. 그게 뭐 이번에 실업률이 될 수도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될 수도 있고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은 수급이 이제 매물을 부르면서 오늘과 같은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래에셋 증권에서 정리를 한 건데 미국의 제조업이 둔화가 됐고 고용시장이 위축이 됐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등 글로벌 칩 제조사의 주가 하락과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런 것들도 있고 내부자 거래증권 이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BOJ 관련해서 금리 인상, 중동 긴장 확대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고요. 뉴스를 본다면은 이번에 전쟁 관련해서 오늘 그나마 오른 종목들 전쟁 관련 테마만 몇몇 올랐거든요. 방산주랑 그 다음에 몇몇 유가 에너지 관련주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쉽진 않았죠. 그마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 이란이 보복을 한다라고 주말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5일에서 12일이야. 시장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잖아. 그러면은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란의 보복이 일주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5일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맞서서 경계 태세를 강화를 하고 민간인 대피 주말간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 바이든은 억제력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군함까지 급파를 하면서 각국은 지금 대피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이번 주 계속 뉴스를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북한도 이럴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때다 해가지고 전술핵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김정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북한도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4년 5개월 만 서킷도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초대박이 나온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악마의 상품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야, 이 정도 급락이 나왔으면 풋옵션은 얼마나 대박이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4년 만에 최대폭을 하락하자 풋옵션에서 상상을 초월한 변동성이 터졌다. 여러분들 이게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자, 이번에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자, 이번에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8월 1주차 이틀 동안 금요일이랑 오늘이죠. 이틀 동안 무려 16만 5천%, 16만 5천%? 100만원 투자했으면 16억인 건데요? 100만원 투자했으면은, 물론 100만원 다 날린다는 생각으로 보통 풋옵션은 한번 이제 해지용으로 넣잖아요. 여기에서 16만 5천%면은 100만원이 16억 5천만원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막 혹해가지고 옵션 해야 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해지용으로 소액으로 조금씩 넣어놓고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식으로 하다가 어쩌다 한번 수익이 잘 나면은 그걸로 조금 해지하고 요 정도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이거를 한 방향성으로 이제 완전히 도박처럼 배팅을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나니까 이거는 좀 강조를 드리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역대급 폭락에 힘입어서 16만 5천%라고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하나? 갑자기 회복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이제 많이 빠져서 반등은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나와주고 있죠. 네탄야후 이란 보복 시 또 항전을 또 경고를 하고 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바이든도 오히려 뭐라 했죠. 네탄야후 이건 좀 너무 미국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마이웨이요 마이웨이. 뭔가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중동 쪽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좀 민감한 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 군사시설 지중해 가스전 타격이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스전을 타격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 가스
가스 가격과 뭐 천연가스, 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내용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근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상승 종목이 없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상승 종목을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코스피 11, 코스닥 25개, 그러면은 36종목 36종목만 상승했어요. 나머지 그냥 싹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거, 지금 돈 삭제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세는 나만 삭제되는 건 아니야. 지금 다 같이 삭제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뭐 미국 투자 최근에 막 붐 생겨가지고 다 미국 투자 하시러 떠났잖아요. 최근에 그분들 최근에 다 마찬가지로 돈 삭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이게 좀 다 같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래도 다 같이 힘든 거니까 좀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건 나만 소외받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나만 소외받고 박탈감을 뭐 크게 느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거, 조금 버티면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내용도 꽤 나왔다가 역시 증시 폭락하면서 다 배틀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뭐 계속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지금 뭐 18% 하락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 있었잖아. 뭐 이번에 해리스 테마, 어떤 테마 할 거 없이 그냥 다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쪽 이슈도 있긴 한데, 이거는 워낙 전쟁이나 여러 가지 수급에 의한 폭락 이런 것 때문에 묻히고 있어서 가볍게 일단 넘어가고요. 바이오 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추가 악재가 나왔죠. 반독점 조사에 플러스 이제 AI 칩 출시가 연기되면서 엔비디아는 추가적으로 시간 내에서도 꽤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얼마나 이제 관건은 보나마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오늘 급락 출발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방어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5%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 정도로만 마감이 돼도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급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스닥이 우리나라 오늘 반영한 게 마이너스 5% 나스닥 하락을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반영이 된 건데, 마이너스 3%로만 마감이 돼도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2% 3% 이상 충분히 반등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마이너스 5% 나스닥 비슷하게 뭐 마감이 되면은 반대매매 수급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 계속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설마 마이너스 5%보다 더 빠지는 거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일 오전도 살짝 또 투매 무서운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흐름 잘 보고 내일 오전 매매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우리 또 대왕거래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크로 때문에 다 묻히고 오히려 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번에 영일만 관련해서도 8월 부산에서 전세계 지질 석학 영일만 석유 토론이 있고요. 이번 달 말에도 로드쇼 관련해서 이슈도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슈가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대형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뭔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대형 이벤트가 8월 말쯤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월 초 중순까지는 뭔가 비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공포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오히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악재가 있죠.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관련해서 보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악재만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대형 이벤트는 이달 말에 열린 잭슨홀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도 당연히 보고 있겠죠. 그게 다 8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많은 이슈가 딱히 없습니다. 이번에 금리 9월에 심지어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빅컷 금리 인하를 한다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흔들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은 연준에서도 9월에 0.5%포인트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까는 불안한데, 왜냐면은 0.5%나 한 번에 내린다고? 그러면은 진짜 심각한 거다. 왜냐면 경기 침체 이번에 제대로 온다. 절대 연착륙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결국에는 내려간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다시 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또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충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천천히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 여러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자, 엔비디아 실적도 결국에 그때까지죠.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왜 이렇게 급락을 하나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락을 한 거 이 4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뭔가 비이성적인 움직임이었고,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 투매에 동참을 해서 계속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나오는 시기를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공포의 구간이지만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트레이더 분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또 트레이딩으로 아마 짧게 차익 실현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서 V자 회복을 할 만한 그럴 만한 이슈는 딱히 당분간 없죠. 그러면은 급 반등이 나오더라도 증시의 변동성이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2-3%가 우습게 나오는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잠깐 반등 나오는 거, 분봉 하나가 1%야. 3분봉 하나가 1%, 5분봉, 10분봉이 1%, 2%씩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트레이더분들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레버리지 ETF, 코스닥 레버리지 ETF, 인버스 이런 것들로만 또 트레이딩을 해도 변동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잘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엇박자를 타게 되면은 큰 손실도 날 수 있는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장세가 8월 달에는 계속 지속이 될 예정이다. 당장 내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조금만 회복을 하면은 내일 또 급반등 3%, 4%, 5%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이성을 잡고 시장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 오늘 충분히 또 신용 물량 많이 정리가 되면은 반등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하여튼 시장 보면서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이런 시장을 거의 4년 만에 처음 보는 거라서 아직도 적응이 당연히 안 되죠. 적응이 안 됐는데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리를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비중 조절이나 하는 것들이 낫고, 아니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단기 또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봐도 너무 놀랍네요. 자, 삼성전자 10% 하락.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10% 하락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얼마나 역대급이냐면 코로나 때 있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없었어요. 최고 많이 하락할 때가 7%예요. 7% 정도가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요때 이제 개파락이 7%, 마지막 피날레 때 7%. 아니, 하루 만에 10%가 삼성전자 최근에 없었다니까요. 코로나 때도 안 나왔던 게 오늘 나왔어요. 오늘 뭔데? 오늘 잠깐만. 오늘 뭔데? 그냥 경기 침체 우려감에 코로나 때 그 팬데믹의 그 공포보다 지금 오늘이 더 크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시장으로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랑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코로나 때는 이미 지수가 오른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락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더 투매가 나온 거였고, 이번에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단기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는 겁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급락한 순위로 봤을 때는 역대급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정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주 월요일마다 일정을 말씀드리니까 월요일날 실적 발표 버크셔가 있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는 팔란티어 등등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들이 있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캐터필러, 우버, 장 끝나고 리비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모레퍼시픽, 위메이드 등등 실적 발표가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 서밋 개최, 이것도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도 실적 발표, 디즈니, 노브노디스크, 이런 또 소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 또 엔터 종목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실적 발표 개장 전에 일라이릴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카카오, 넷마블, 펄어비스 등등 실적 발표가 있고, 한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불안하게 또 이번 주 옵션 만기일로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이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이제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임상 종양학회 이런 것도 있고요. 정보부처 일정으로는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이런 것들도 있는데 관심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요일 네이버, 컴투스 이런 종목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일정을 본다면은 요게 있죠. 이거 추가했습니다. 8월달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가능성. 요거를 일정을 지금 넣었습니다. 이거를 8월 초 중순까지 이제 가능성 열어두고, 여기서 또 어떻게 추가적인 보복 어떻게 나와주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 행사도 있는데 글쎄요. 미국 CPI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분위기에서 CPI가 제일 최악은, 지금 분위기에서 CPI가 오르면은 진짜 최악입니다.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실업률도 올랐는데 물가도 올라?
완전 스테이크 플레이죠. 그때는 지금 맞은 거 한 번 더 맞을 각오로 안전벨트 꽉 잡아야 돼요. 그때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CPI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역시 경기 침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덜 맞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가 정말 빠르게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4일 날 미국 CPI 나오는 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 지금 공백이 비어있으니까 이제 불안하다 이거죠. 그게 뭐 유한양의 랭 라자 FDA 승인 여부도 있고 뭐 기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게인스컵 관심 받을까요? 그죠?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다 막 모든 게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성장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오늘 시장 보면서 많이 당황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현대차 인베스트데이 현대차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의미냐 이런 게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대왕고래 현실성 논의 뭐 PC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천히 정지해서 뭐 보실 분들은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천천히 내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긴박하게 움직이는 나스닥 급락에 따른 이제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보다도 이제 매크로 흐름을 예의주시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에서 너무 또 매매 또 많이 하다가는 정말 돈 삭제 정말 되게 좋은 장이니까요. 좀 힘내시고요. 반등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또 나오더라도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 아니라 좀 제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좀 잘 대응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또 내용은 내일 다시 영상에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